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시니어 어르신들에게 서울메디칼그룹이 최고, 서울메디칼그룹 제공입니다. 네,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이 오는 20일, 그러니까 이번 주 목요일에 북한을 방문합니다. 집권 이후 첫 북한 방문인데다가 방문하는 타이밍도 매우 미묘한 시기여서 앞으로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정세에 상당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주목되고 있습니다. 주영석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이 시진핑 주석의 북한 방문은 LA 시간으로 오늘 새벽에 이 발표가 이루어졌는데 상당히 좀 전격적인 발표다 이런 느낌이 드네요. 그렇죠. 이번 목요일이니까 오늘 월요일이고요. 네. 불과 한 3, 4일 남겨놓고 지금 그 정상 회담을 하기 위해서 방문을 한다. 그런 발표를 했으니까 굉장히 촉박하게 발표가 이루어진 겁니다. 네. 보통 이런 발표는 어느 정도 여유를 두고 그렇죠. 이루어지는 건데요. 네. 3, 4일 앞두고 이렇게 발표가 됐다는 거 굉장히 전격적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LA 시간으로 오늘 새벽 4시 50분쯤 속보로 브레이킹 뉴스로 시진핑 방북 확정 이런 보도를 했고요. 다른 미국 언론사들도 앞다퉈서 브레이킹 뉴스로 보도했습니다. 이 가장 먼저 보도한 매체는 중국의 신화통신입니다. 중국 공산당의 그 대외연락부 발표를 인용해서 보도했는데 이 미국 언론들은 신화통신 보도를 인용해서 속보로 전했습니다. 이 신화통신 보도 내용을 보면 시진핑 주석이 20일 목요일 북한을 방문하는 것이 확정됐다 이렇게 발표했고 이것은 이제 국빈 방문이죠. 국빈 방문입니다. 그리고 이틀간 북한에 머무를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CCTV도 보도했는데요. 중국 공산당 대외협력부가 이번 방문이 북중 관계에 새로운 모멘텀을 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 시진핑 주석이 2012년에 주석직에 올랐는데 지금 그러니까 2019년 벌써 이제 7년째인데 7년 만에 처음으로 북한을 방문하는 겁니다. 중국 주석으로 북한을 방문한 것이 2005년 후진타오 당시 주석이 북한을 방문한 것이 가장 최근이었고요. 그래서 후진타오 주석 방문 이후에 14년 만에 중국 주석이 이제 북한 땅을 방문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김정은이 중국을 여러 번 갔기 때문에 네. 형식상으로는 이제 답방 네. 형식이 될 텐데 뭐 그렇죠. 지금 미중 무역 전쟁도 해결이 전혀 안 된 상황에서 지금 중국 측에서 북한을 방문한다는 게 좀 굉장히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단 형식은 답방 형식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1년여간 4차례나 중국을 방문했죠. 그래서 이번에는 김정은 위원장의 초청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답방입니다. 그래서 이 국빈 방문 형식인데 20일 목요일부터 이틀간 북한을 방문합니다. 그런데 이런 그 형식은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내용을 우리가 놓고 보면 굉장히 미묘한 시기에 그렇죠. 가는 것이고 네. 이 다음 주에 G20 정상회의가 지금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바쁜 시기에 굉장히 좀 아마 무리를 해서 시간을 내 가지고 좀 가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만큼 의미심장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현재 동북아시아 정세가 여러 가지로 좀 중국이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북한 방문 발표를 한 것이 좀 주목이 되고요. 물론 물밑에서는 이제 교섭하고 협상을 하고 그러긴 했겠지만 이렇게 갑작스럽게 발표한 것을 보면 중국 입장에서는 이번 방문이 꼭 필요했다. 이렇게 우리가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미중 무역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중국의 어떤 경제적인 부담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뭐 화해의 제재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악재가 겹치고 있고 남중 국해 문제도 중국이 남중 국해 다 자기 땅인 것처럼 자기 영토인 것처럼 영해인 것처럼 그렇게 있지만 최근에 이제 미국과 일본, 인도 등이 연합해서 중국을 지금 압박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홍콩 뭐 최근에 대규모 시위 벌어졌지 않았습니까? 네. 결국 그 범죄인 인도법을 포기한다는 그런 이제 선언이 있었고 사실상 홍콩 정부가 홍콩 시민들에게 이제 항복을 했는데 이것도 굉장히 중국에게는 지금 악재가 되고 있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또 시진핑 주석이 최근에 러시아를 방문해서 푸틴 대통령과 중러 정상회담을 했었는데 사실은 그때도 중국이 원하는 선물을 받지 못했어요. 그때 시진핑 주석이 정상회담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 같이 힘을 합해서 미국에 대항합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푸틴 대통령은 두 호랑이가 싸우는 걸 나는 지켜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푸틴 대통령이 말려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네. 아무 성과 없이 러시아 정상회담을 끝냈고 이러다 보니까 정말 시진핑 주석이 거의 모든 문제가 하나도 지금 제대로 풀리지 이거 안 않고 돼. 그러니까요. 네.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에요. 거기다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다음 주 G20 정상회담이 이제 정상회의가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게 됩니다. 28일 금요일, 29일 토요일 이틀간 열리게 되는데 뭐 불참한다는 얘기도 있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불참하면 관세를 또 부과하겠다 이렇게
엄포를 놔가지고 이제 갈 수밖에 없는 쪽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복잡 미묘한 상황에서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지금 그 주목이 되고 있고 이것은 단순한 만남이 절대 아니라는 점, 굉장한 의미 있는 만남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지금 또 갑자기 이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시진핑 주석과 김정은이 만난다. 네. 그렇다 그러면 역시 북한 이제 핵 문제가 네. 우선적으로 떠오르게 되는데 네. 지금 뭐 모든 언론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걸 보면은 이게 북한 때문이라기보다는 무역 갈등을 겪고 있는 미국과 특히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동을 앞두고 외교적 카드를 확보하려는 것이다. 이런 진단들이 지금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우리는 아무래도 한국 입장에서 또 한인들은 아무래도 그 한국 입장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이 북한 핵 문제를 우선적으로 떠올리지만 사실은 미국과 중국이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북한 핵 문제가 주요 이슈가 아니죠. 그래서 중국이 북한을 찾아간다는 것은 그 북한 핵 문제라기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그 이상의 다른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김정은 같은 경우는 지금 4차례나 중국을 찾아가서 시진핑을 만났지만 시진핑은 한 번도 북한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이제 좀 북중 관계가 이제 미묘했어요. 예전에 김일성 시대, 김정일 시대 때는 북중 관계가 굉장히 좋았는데 김정은 시대가 되면서 좀 달라졌습니다. 김정일의 유언도 그런 얘기가 있었다고 그러죠. 중국을 믿지 마라 하는 유언도 했다고 하지만 이 김정은이 되고 나서 상징적인 일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장성택이 북한 내 대표적인 친중 인사인데 이 사람이 그렇죠. 숙청이 돼버렸죠. 네. 그리고 김정남도 망명 생활하지만 이제 특히 중국의 후원을 받으면서 마카오나 이런 쪽 중국 영향권에 있는 지역을 돌면서 망명 생활을 해왔는데 이 김정남도 결국 암살이 됐고요. 그래서 김정은이 이 친중적인 인사들을 다 제거했습니다. 물론 뭐 최근에 나온 그 워싱턴 포스트 보도를 보면 뭐 미국 CIA와 어떤 관계 때문에 그랬다는 지금 새로운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어찌 됐건 간에 이 북한과 중국 관계가 그래서 김정은 집권 이후에 굉장히 좋지 못했던 것이 사실인데 이제 와서 시진핑 이 주석이 2012년 이후에 뒤늦게 지금 북한을 방문한다. 그래서 이것은 그런 북한과 중국 관계가 지금 회복되느냐 그런 것보다는 역시 중국의 필요성 때문에 방문한다. 이렇게 보는 게 현실적인 분석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북한보다는 중국의 필요성 때문에 이번에 북한을 찾는다. 이게 정확한 것 같아요. 반대로 얘기하면 김정은이 그동안 4차례나 중국을 찾은 것도 어떻게 보면 북한이 급했기 때문에 그 당시 뭐 미북 정상회담,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김정은이 급했기 때문에 시진핑 주석을 찾았어요. 그래서 정상회담 하기 전에 미북 정상회담이나 남북 정상회담 같은 큰 이벤트를 앞두고 어떤 중국의 어떤 힘을 좀 얻기 위해서 지렛대를 얻기 위해서 김정은이 북한을 찾아갔고 지금은 반대로 시진핑이 급하기 때문에 북한의 어떤 좀 힘이라도 얻기 위해서 북한을 좀 이용하기 위해서 지렛대를 네. 얻기 위해서 북한을 찾는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어딜 찾아간다 그러면 찾아가는 사람이 급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번에는 시진핑이 북한을 간다는 점에서 역시 시진핑이 더 급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다음 주에 G20 정상회의가 열리게 되는데 미국이 특히 여러 가지 이슈가 있지만 이번 홍콩 사태 관련해서 중국을 지금 추궁할 계획입니다. 폼페오 국무장관이 오늘 그런 얘기를 했어요. 트럼프 시진핑 정상회담에서 홍콩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이고 이 홍콩 문제에 대해서 미국이 얘기할 게 있다 이렇게 얘기해서 당장 지금 중국 입장에서는 무역 분쟁만 해도 굉장히 지금 난제인데 지금 이 무역 분쟁을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홍콩 문제라는 혹 하나를 더 지금 붙이고 가는 꼴이 돼버려서 굉장히 지금 어렵게 된 거죠. 어렵게 된 상황이고 그래서 이 중국 입장에서 무언가 북한 비핵화 문제를 좀 지렛대로 삼아야 되겠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딜을 좋아하는 사람인데 네. 미국은 중국에 대해서 압박을 할 카드가 많아요. 지금 홍콩도 있죠. 무역 분쟁도 있죠. 뭐 남중국해 문제도 있고 굉장히 많은데 카드가 중국은 미국에 대해서 카드가 없어요. 지금 카드가 없기 때문에 북한 비핵화 이번에 북한까지 찾아가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서 정상회담을 하면서 거기서 어떠한 좀 힘을 얻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일본을 찾아가서 G20 정상회담 때 미중 정상회담을 할 때 그때 이제 북한 비핵화 문제를 꺼내면서 미국이 이제 중국을 압박할 때 자신도 북한 비핵화 문제를 가지고 좀 대응하려는 이제 그런 속셈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번 그 북한에서 열리는 그 정상회담은
김정은보다는 시진핑 쪽을 좀 바라봐야 될 것 같아요. 시진핑이 간절하기 때문에 이번에 좀 한다. 이제 그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고, 그래서 북한 핵 문제에 대한 어떤 전향적인 그런 문제, 그런 언급이 나오기보다는 뭐 어느 정도 언급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역시 시진핑이 처한 지금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차원에서 하는 회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지금 중국은 사면 초과란 말이죠. 네. 노웨이 아웃인데 네. 이런 측면에서 지금 중국이 북한을 방북을 한다는 네. 거는 뭔가 좀 노림수를 가지고 가는 가지고, 거예요. 네, 근데 그렇죠. 이제 북한의 입장에서는 네. 시진핑 주석이 뭐 답방을 한다고 하더라도 네. 뭔가 뭐 얻을 것이 있어야 되는 건데 맞습니다.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그렇죠. 네. 이제는 이제 북한 입장에서 바라봐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시진핑은 다음 주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야 되니까 그 전에 무언가 지렛대를 얻기 위해서 지금 북한을 찾아가는 것이고, 그럼 북한 입장에서, 김정은 입장에서는 뭐가 있는 것인가? 단순히 시진핑을 도와주기 위해서 만나는 그런 의미의 정상회담이라면 김정은 입장에서는 김새는 회담이거든요. 네. 그런 정상회담을 해봐야 별 소득이 없습니다. 그런데 김정은 입장에서도 의미는 있어요. 그 어떤 거냐면 역시 다음 주에 이제 G20 정상회의가 열리고요. 28일, 29일 열리고, 그리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G20가 회담이 열리는 일본에서 곧바로 한국을 옵니다. 그래서 한국을 찾아가서 문재인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이제 하게 되는데, 그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죠. 수순으로 볼 때 한미 정상회담 전에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는 게 올바르다. 그게 맞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속 지금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 북유럽 순방에서 계속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시진핑 주석을 지금 이 시점에서 만나는 건 대단히 의미가 있습니다. 지난해에 4번을 만났다고 그랬는데 4번 모두 미북 정상회담이나 남북 정상회담을 하기 전에 만나가지고 시진핑 주석과의 만남 이후에 그런 빅 이벤트를 성사시켰거든요. 그런 걸 보자면 이번 타이밍상 김정은 위원장도 트럼프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과의 만남에 앞서서 시진핑 주석과 만나는 것, 그걸 통해서 북한도 어느 정도 지렛대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지렛대를 얻을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시진핑 주석의 체면도 좀 세워주면서, 이럴 때 생색을 내는 거죠. 북한 입장에서는 생색을 내주고 체면도 세워주면서 자신들도 남북 정상회담이 됐건 미북 정상회담이 됐건 앞으로 할 정상회담에서의 어떤 모멘텀을 얻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김정은도 상당한 걸 얻을 수 있다. 제가 지난주 이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한국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남북 정상회담, 특히 남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고 전해드렸고, 백악관에서도 출입 기자가 한국에 갔을 때 김정은 위원장 만날 거냐는 그런 질문을 던졌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그런 점을 감안한다면 이번에 그 시진핑 주석과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 주에 만난다는 건 대단히 의미 있습니다. 이번 주에 만나고 나서 다음 주말에 일본 오사카에서 G20이 열리고, 그 다음 주, 그러니까 지금부터 따지면 2주 후에 한국에서 한미 정상에 만나는데, 그때쯤에 김정은 위원장이 어떤 또 행동을 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점에서 굉장히 시기적으로는 타이밍이 맞물려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김정은 위원장이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친서를 전달했잖아요. 그리고 한국의 그 고 이호 여사 타계 서거 때 김여정, 친동생인 김여정을 판문점에 보내서 애도를 나타내고, 물론 정식 조문단은 보내지 않았지만 친동생인 김여정을 보내서 나름대로의 예를 갖췄는데, 이런 걸 보자면 미국과 한국을 상대로 해서 그래도 어떤 지금 모습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시진핑을 만난다. 그래서 이게 북한도 무언가 지금 행동에 나서려는, 김정은이 행동에 나서려는 그런 상황 속에서 시진핑과 일단 만나고 나서 행동에 나서지 않겠는가. 그런 점에서 보자면 다음 주, 다다음 주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주는 일단 G20 정상회의에서 시진핑과 트럼프 두 사람의 만남, 정상회담이 중요한 것 같고요. 그게 끝나는 다다음 주에는 이제 과연 한국에서 한미 정상회담만 열릴 것인가, 그 전에 남북 정상회담이 먼저 열릴 것인가, 아니면 남북미 정상회담이 혹시 열릴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우리가 뉴스를 진행하면서 항상 이번이 중요한 기회입니다. 이번이 고비입니다. 이번이 중요합니다. 이런 얘기를 거의 매일 전해드리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어쨌든 이번 주 다음 주 상당히 상당히 중요합니다. 중요한 건 같이.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영석 기자였습니다. 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 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이었습니다.
라디오